오랜만에 재밌었습니다. 네, 멀리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멀진 않던데 제가 37분 광안대교 타고 이렇게 바로 한 번에 넘어오니까 네, 근데 이게 또 사람의 좀 발길이 크게 안 닿는 곳이다 보니까 조용하던데요. 네, 조용하고 부산의 좀 역사를 알 수 있는 예전에 한국전쟁 때 네. 이제 이 영도까지 이렇게 피난객들이 몰려가지고 아, 그래요? 여기서 이제 다 집을 짓고 살았단 말이죠. 아픈 역사가 있는 곳이거든요. 아, 그대로 남아있구나. 네. 예전에는 그러면은 부산의 약간 중심 그런 느낌이었나? 자갈치 시장, 자갈치 시장. 남포동 시장이 있으니까 영도 거기가 이제 대한민국의 아픈 역사가 있는 음, 피난민들의 그 마지막 보루. 여기서 진짜 거적대기. 그래서 무허가 주택들도 많고 네, 사실 그런 지역이죠. 그때 그 당시 할머님들이 계시는 분도 많겠다 맞죠? 그렇죠. 그래서 고령화가 굉장히 많이 진행된 곳이고 빈집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젊은 사람은 이제 거의 없다라고 보셔야 돼요. 지금 계신 분들 70대, 80대, 90대 노인분들이 이제 사망을 하시면 이제 여기가 빈집만 많은 그런 할렘가처럼 될 그럴 가능성이 수도 있겠네.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그럼 또 국가에서 특례 사업해서 빈집을 활용한 네. 뭔가 테마를 좀 입혀서 해주면 좋을 건데 네, 사실 이제 6.25 전쟁 때 피난민들이 거주했던 곳 네, 그게 이제 만약에 시간이 지나서 탈바꿈이 된다 하면은 이 뷰를 가지고 갈 수 있는 곳은 여기랑 그 다음에 초량 그 위쪽 네. 거기보다 여기가 좀 더 좋은 것 같은데. 초량 그 라인도 제가 임장을 굉장히 많이 가봤는데 갔었어요. 이제 북항대교가 보이고 네. 대청동 쪽 그 라인은 뷰가 조금 지저분해 보여요. 지저분해요. 네. 아, 제가 보는 관점에서 컨테이너 약간 이런 것 때문에 그런가? 네, 뭐 워낙 어두운 쪽도 많고 동네 자체가 약간 폐허적인 부분도 있고 거기도 근데 할 만한 데가 있긴 있어요. 아, 근데 여기가 저는 훨씬 더 이제 좋았고 여기가 눈에 한번 들어오게 돼 보니까 다른 지역은 별로 눈에 차지가 않더라는 거죠. 아니 그럼 대표님은 숙소 사업을 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갑자기? 갑자기는 아니고 제가 여기가 사실 이제 제2의 세컨하우스로 세컨하우스. 네, 세컨하우스를 쓰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거고 철저하게 모든 게 다 제 취향인 거예요. 아, 목욕을 좋아하고 네. 책 읽는 걸 좋아하고 와인을 좋아하고 영화를 좋아하니까 그래서 모든 게 제 취향인 거예요. 비어있을 때 그럼 혼자 한 번씩 오시겠네요. 네, 가끔씩 오고요. 약간 고독을 좀 즐기고 싶다 이럴 때. 조용한 나만의 시간이 필요할 때. 아, 네, 그런 그럴 걸 때가 있잖아요. 하시구나. 예. 네. 저는 또 그런 게 잘 없는 것 같네. 혼자만에 있는 시간이 생각보다 잘 없네요. 그런 것도 필요하고, 뭐, 때로는 이제 친구들을 또 초대할 수도 있으니까. 할 수도 있고. 네, 친구들 초대하고 또 맛있는 거 먹으면서 또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술을 좋아하시는 거네요. 네, 술을 적당히, 적당히. 예, 즐기고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개인적으로 궁금했었던 건데 원래 하는 일이 어떤 건지. 본업이라고 해야 본업. 되나요? 네, 그렇죠. 본업은 최근 들어서 이제 이 숙소 사업, 음. 제가 오픈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네. 내 시간과 노력을 많이 들였었고, 네. 또 이제 근로소득자로서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근로소득도 그러면 있는 거네요. 네, 근로소득자로서도 이제 일을 하고 있고요. 뭐 시설 관리, 네. 건물 관리, 전기 안전 관리, 소방 안전 관리, 뭐 이런 쪽에서도 이제 일을 하고 있었고요. 아, 전공이 그쪽이었어요? 아니요, 전혀 상관없는 일이었고, 제가 학교를 졸업하고 일반 회사 생활을 오래 했었습니다. 11년 정도 일을 했었고, 네. 뭐 영업 일 6년, 그리고 이제 선박 엔지니어 일 한 5, 6년 정도. 이렇게 하다가 일반 회사는 이제 퇴직을 한 거죠. 퇴직을 하면서 네. 이제 강 대표님처럼 이제 부동산 투자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됐었고,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작은 오피스텔, 네. 작은 오피스텔 아파트 투자도 많이 했었고, 오피스텔 이제 수리를 하면서 또 이렇게 자산을 조금 불려나가면서 그게 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뭐 이제 세금 문제라든지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한계성을 좀 극복하고자 내 세컨하우스 겸 이렇게 이제 사업소득, 캐시플로우를 만들 수 있는 이런 공간을 좀 창조하게 된 거죠. 그럼 이제 이게 오픈한 지는 얼마 정도 됐어요? 한 8개월 정도 됐습니다. 예, 얼마 되지 않았어요. 만족하십니까? 네, 저는 굉장히 만족하고 있고요. 뭐 여름에는 아무래도 성수기다 보니까 네. 이 객실 가동률이 한 95% 정도까지 95%? 네, 거의 꽉 찼었어요. 아니 주변에 근데 이 정도 급이 많이 없을 것 같은데 여기는. 요 근처에는 없습니다. 맞죠? 공급이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공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광안리나 해운대 가보면 사장님들끼리 난리거든요. 서로 막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네. 근데 여기는 이렇게 좀 숙소를 이쁘게 이 뷰를 보고 숙소를 이용할 수 있게끔 뭔가 독보적으로 만들어진 곳이 생각보다 많이 없을 것 같아요. 네, 여기는 굉장히 그런 숙소를 만들기도 쉽지가 않은 게 위치적으로도 경사가 가파르고 이제 공사 자체가 좀 힘듭니다. 그러니까 쉽게 엄두를 내기가 그렇네. 좀 어려운 아, 점이 못할 것 있거든요. 같은데. 네. 그 전에 오피스텔이나 빌라 이런 걸 좀 본인이 디벨롭을 해봄으로써 여기에 사업은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도 있었겠다, 맞죠? 네, 맞습니다. 만약에 그런 선행됐던 과정들이 없었으면 저는 아마 이 사업을 못했을 수도 있어요. 아, 역시. 뭐 주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과정들로서 아 네가 잔뼈가 정말 굵어졌구나 그런 것들을 이제 옆에서는 많이 봤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사업을 또 할 수 있었구나. 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진짜 저도 많아요. 요새 드는 생각이 경험만큼 소중한 게 없구나.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막 말로만 이렇게 하는 사람들 진짜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제 대표님께서는 직접 해본 경험들이 많다 보니까 네. 저는 이런 내용들에 있어서 되게 신뢰하는 거죠. 음, 저도 최근 들어서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조금 했어요. 그렇게 공사를 직접 이제 해보고 아웃소싱, 뭐 공사 업체들하고 이제 컨택하고 얘기하고 공사를 하면서도 배우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진짜. 예, 예. 네, 작은 경험들이 좀 쌓여야 그래도 어느 정도 유의미한 결과물을 저는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경험들이 없이 섣불리 하게 되면 엄두 자체가 안 날 수도 네. 있고요. 그리고 좀 당할 수도 있고요. 맞아요. 뭐 소위 말해서. 예, 흔들려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사전에 방지하려면 맞습니다. 항상 작은 경험들을 쌓아서 네. 좀 유의미한 결과물들을 만들 수 있도록 욕심내지 않고 진짜.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네. 제가 초창기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건물을 철거하는데 그때는 제가 잘 몰랐죠. 이제 견적을 받았어요. 네, 철거 비용이 3천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3천이면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3천만 준비해놨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3일 뒤에 철거업체에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허가를 받아야 된다.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구조기술사를 불러서 네. 뭔가 행위를 해야 되는데 네. 300에서 500 들어간다. 네. 이 이야기를 딱 하대요. 네. 그러면 내 필요 금액이 3,500으로 늘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래 당했다. 음. 내가 몰라서 그런 거니 500 지불하자. 음. 그런데 또 일주일 뒤에 전화 와서 슬레이트가 있습니다. 이거 처리하는데 FM으로 처리하려고 하면 500. 네. 금액이 계속 붙어나니까 그때는 몰랐던 거죠. 그런 경우가 허다하죠. 안 해봤으니까. 네. 근데 지금은 머리 쓰면 다 보이니까 네. 다른 사람으로 하고. 근데 저도 테스트를 하게 되더라고요. 네. 처음 손잡고 일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게 되던데 참 세상이 무서운 것 같아요. 그렇죠. 대표님도 그런 경험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정말 많았고 그래서 타인을 믿지 마라. 저는 제 스스로만 믿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어떤 의미냐면 타인을 불신하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 나 스스로 그런 공정들이라든지 뭐 필요한 과정들에 대해서 네. 어느 정도 내가 알고 있어야 당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무작정 전문가라고 해서 소위 뭐 이 분야에서 뭐 구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전문가니까 내 말만 믿고만 따라와. 그래서 그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신뢰하는 게 아니라 네네. 비판적 사고를 가져야 된다는 뜻이죠. 뭐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무조건적으로 저 사람이 전문가니까 믿고 의지하기보다 내 스스로 네. 의사결정할 수 있는 판단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저도 항상 머릿속에 자기 돈은 자기가 버는 거지 절대 중개사, 전문가가 벌어주지 않는다. 그렇죠. 이런 마음가짐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약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공부를 되게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좋아합니다. 겉모습이랑 좋아합니다. 약간 다른 게. 네, 겉모습하고는 이제 농담입니다. 그 모습은 아니 맞아요. 저는 이제 좀 뺀질뺀질하게 생겼는데 저도 그런 말 많이 들어요. 네, 뺀질뺀질하게 생겼는데 겉모습하고는 좀 또 다르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더 매력 아니에요. 저는 되게 인간적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궁금한 게 이런 인테리어를 하기 위해서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한 네. 얼마 정도 들어가요? 집값을 제외하고 한 평당 한 300에서 350만 원 350 정도, 정도. 지출을 한 것 같고요. 뭐 가전이라든지 뭐 이런 소파, 뭐 테이블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근데 요즘은 뭐 돈을 들이기 나름이겠죠. 뭐 평당 안 그래도 한 400 정도는 들여야 4, 500 정도는 들여야 뭐 되지 않을까. 그래도 네. 평수가 작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뭐 신축에 준하는
그런 급 아니더라도 뭐 소규모로도 얼마든지 이 정도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몇천 정도 들어가겠다 그런 맞죠? 네, 그렇죠. 아니 그러면 이런 거 공사하려면 한 얼마 정도 걸려요? 짧게 하면은 2-3달 안에도 끝낼 수 있습니다. 오, 2-3달. 네, 짧게 하면. 야, 좀 생각보다 많이 걸리네. 이거 다 뜯어내고 하니까 맞죠? 네, 왜냐면은 방바닥 자체를 전부 다 드러냈기 때문에 이걸 전부 다 깠어요. 완전히 까고 전부 다 한데 양생을 하고 또 그때 공사 당시에 장마철이 끼어 있다 보니까 끼었구나. 조금 늦어졌는데 뭐 빨리 하면은 뭐 1-2달 안에도 할 수 있겠지만 또 늦어지면은 뭐 8개월, 10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 하기 나름이겠죠. 주변에 막 시끄럽다고 민원 그런 거 없었어요? 그런 것도 간혹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은 이제 주변 주민들한테도 이제 양해를 구하고 구하고. 선물도 하고 선물. 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뭐 휴지 세트, 휴지 세트? 뭐 과일 세트라든지 네 그런 것. 그 정도면 좋아할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또 여기는 사람이 거의 안 살아요. 사람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구나. 네, 그나마 공사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아니 숙소 이런 거 운영하면 뭐 힘든 점 이런 건 없어요? 저는 처음에 어떤 힘든 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냐면, 네. 만약에 손님들이 와서 좀 더럽게 하고 가시지 예. 않을까라는 걱정을 했었는데, 다행히 이때까지 제 숙소를 이제 쓰고 가신 분들 중에는 숙소를 더럽게 해놓고 가신 분들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게 저도 신기한데, 신기하네요. 거짓말이 아니라 제가 숙소 준비를 워낙 또 깨끗하게 해놓기 때문에 항상 손님들을, 그게 제가 가장 숙소를 운영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배려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이 사람들이 제가 만든 공간에 왔을 때 정말 행복한 감정을 느끼고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도 배려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분들 또한 저를 배려해 주시는 거죠. 맞습니다. 그만큼. 그렇기 때문에 숙소 운영에서 어려운 점은 진짜 정말 없었다. 이게 남자들끼리 오기가 좀 그런 공간인 것 같아요. 욕조도 외부에 노출되어 있고 그래서 네. 그래서 대부분 신혼부부나 젊은 커플들이 많이 올 것 같은데 네. 깨끗하게 쓸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남녀가 오게 되면 저희 손님 숙소가 이제 80% 정도가 이제 20, 30대의 남녀 커플입니다. 네. 그럼 그 사람들의 또 심리 상태를 보면 상대방에게 잘 보이고 싶겠죠. 그렇죠. 근데 내 이성 친구가 그렇게 막 더럽게 하는 모습을 보면 상대방한테 실망하겠죠. 맞아요. 그런 심리적 효과도 있는 거예요. 그럼 20, 30대를 타겟으로 하면은 숙소를 좀 깨끗하게 운영할 수는 있겠다, 맞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오는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다수를 안 받구나. 숙소 보니까 뭐 남자 10명 이런 걸 좀 꺼려 하는 것 같긴 해요. 꺼려 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많이 오게 되면은 아무래도 술판이 벌어지게 되기 때문에 맞죠. 그렇게 되면 사고도 나고. 지저분해지는 경우가 많다. 아니 여기 층수가 여러 개가 있는데 굳이 1층에 한 이유가 있어요? 1층에 한 이유는 1층이나 3층이나 전망 차이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대가 높기 때문에 이미 지대가 높기 때문에. 네, 이미 지대가 높기 때문에 전망이 가장 큰 경쟁력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1층에 자쿠지가 들어가는데 네. 물 무게만 한 2톤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게 다 조적으로 싼 거기 때문에 예. 무게가 한 3톤 정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제 2층이나 3층을 올라가게 되면은 무게에 대한 리스크가 있고요. 누수에 대한 리스크도 줄이기 위해서 1층의 아주 적합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완전 꿀팁인데요. 이거 잘 모를 것 같은데 일반 사람들. 근데 좀 잘 모를 수도 있죠. 그럼 이런 걸 좀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2층보다는 만약에 뷰가 비슷하다 하면은 1층이 조금 나을 수도 있겠다, 맞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2호점 같은 거는 안 하고 싶어요? 2호점을 생각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근데 사실 굉장히 좋은 질문이고 중요한 포인트인데, 네. 제가 이 공간을 창조한 모티프가 네. 저기 붙어 있는 이제 분주한 삶이 가져오는 황폐함을 경계하라. 네. 이게 제가 이 공간을 창조한 모티프인데, 내 욕망 그리고 내 탐욕으로 인해서 또 금전적인 어떤 욕심을 위해서 2호점 3호점 늘린다, 그거는 이 공간이 좀 창조된 그 모티프와 모순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내가 더 가진 게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건 또 다르게 얘기했을 때 내가 지켜야 될 게 많아진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무작정 또 늘려나가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내가 이런 사업을 하는 것도 결국은 내 행복을 위함이고, 나는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가장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인가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정확한 답은 나와 있는데, 늘려서 나는 조용한 공간에서 책을 읽고 뭐 와인을 마시고 목욕을 하고 그때 가장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인데 2호점 3호점 계속 늘린다? 힘들죠. 그게 결국은 나 자신을 패망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보통 보면 인간이 몰락하는 이유가 탐욕이죠.
그 탐욕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그리고 기술이 평준화되면 이 희소성을 잃게 됩니다. 이 숙소는 오로지 여기에 딱 한 개밖에 없는 숙소라는 얘기죠. 2호점, 3호점 많아지게 되면 희소성을 잃게 되기 때문에. 나눠 먹기다. 나눠 먹기라고 하기보다 네. 어떤 예를 들면 그 성심당이라는 빵집이 있잖아요. 네네. 그 성심당 빵집이 막 이렇게 벌리지 않는 이유가 그렇게 많이 벌려놓으면 줄을 그만큼 설까요, 사람들이? 그렇죠. 희소성이 떨어진다는 떨어지죠. 거죠. 그렇게 되면 그 빵을 찾으려고 하는 그 소비자들의 네. 어떤 심리적인 저 빵은 어디 가나 구할 수 있어. 언제든지 예약을 할 수가 있어. 그렇게 되면 그 사업의 가치, 아이덴티티, 본질을 좀 잃어나가는 것이라서 내가 이 공간을 창조한 모티프에 모순된다. 라고 하는 점에서 좀 조심스러운데, 물론 또 제 안에 어딘가 모를 이제 숨어 있는 네네. 그 탐욕이 또 다시 끌어오른다면, 네, 끌어오른다면 뭐 2호점, 3호점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참 그게 제일 조심스러운 부분인 것 같아요. 금전적 이윤에 대한 탐욕으로 인해서 몰락하는 경우가 정말 많으니까. 그러네요. 네. 저도 탐욕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지금 계속 해보려고 하는 탐욕도 있지만은 저는 항상 어른들이 하는 말이 40살 되기 전까지는 너의 돈이 아니다. 40살 이후에 그 돈이 이제 모일 거다. 근데 제가 이제 지금 딱 40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인생이 약간 달라지는 게 느껴지긴 해요. 그래서 이제 저는 30대를 돌이켜보면 엄청난 경험은 많이 했구나. 이제부터는 경험으로 인해서 실력을 쌓아놨기 때문에 이제는 좀 보여줄 때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른들이 40대부터 돈이 들어올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대표님도 뭐 탐욕, 그 전에 과정은 엄청나게 많이 경험을 해본 상태고 지금은 더 많이 사업을 불리는 것보다는 지금으로서 약간 만족한다 그런 이야기인가.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채우는 것보다 비우는 게 더 중요하더라. 비우는 게 중요하다. 저는 그걸 느꼈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다들 그렇게들 많이들 살아가잖아요. 그러네. 더 채우고 싶고 더 욕망하고 싶고. 그런데 맞네. 모르겠습니다. 제가 더 비우기에는 아직 이른 나이일 수도 있지만 결국은 삶의 행복이라는 관점,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거는 뭐 금전적인 부분이 아니라, 네. 왜냐하면은 하늘 위에 하늘이 있다고. 탐욕은 끝이 없거든요. 그렇죠. 누구나. 그럼 내가 도대체 5억짜리 아파트에 사나 10억짜리 아파트에 사나 또 그 위에 또 그 위가 있는데 맞습니다. 어디서 멈출 거냐. 그럼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그 what이라는 질문을 던지기 이전에 이제는 어떻게 살 것인가. how 네. 라는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나는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가장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가장 잘 알고 있고,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답은 나와 있는데 굳이 또 이거를 벌리고 해서 내 삶을 황폐하게 만들 것인가, 계속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되나, 그런 고민들이 굉장히 많은 시점이죠. 그래서 이때까지 벌려놨던 것들, 그런 것들을 좀 버리고 비우면서 나의 행복에 오롯이 집중하고 있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사고들, 그런 생각들, 그런 철학들이 이 공간에 사실 집약되어 있는 거죠. 그게 제 어떤 인생관을 나타내는 거고, 이 공간의 철학을 나타내는 거고, 제가 이 공간을 창조하게 된 이제 모티프가 된 거죠. 와, 숙소로 이렇게 표현하니까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아니, 본인 인생을 숙소에 표현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숙소가 저의 아이덴티티를 또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게 다 있으니까. 네. 와인 먹을 수 있고, 네. 목욕할 수 있고, 책 읽을 수 있고, 영화도 조용하고, 볼 수 있고, 네. 뷰도 이쁘고. 네. 그래서 이 공간이 사실은 어떤 생명력은 없지만 내 인생을 사실 어떻게 봤을 때 좀 갈아 넣은, 물론 규모도 작고, 뭐 영상 보시는 분들은 뭐 저 조그만한 숙소를 하나 만들어 놓고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구석구석에 다 제가 또 이렇게 손댄 것도 많고, 마감도 제가 직접 했고, 조명 작업도 제가 직접 또 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의 분신 같은 공간이다. 저라는 인간을 표현한 공간이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공간에 놀러 와주신 분들이 굉장히 기쁨을 느끼고 정말 좋은 시간, 좋은 추억을 가졌다면, 뭐 금전적인 이유는 그 뒤에 따라오는 거고, 내 공간에 공감해 주시는 분들이 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저는 굉장한 감동을 느낀다는 얘기죠. 네, 그게 사실 또 사업의 또 본질이고, 내가 제공할 수 있는 것. 나는 어떤 의미 있는 서비스와 용역과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먼저 답을 찾아야지, 뭐 내가 이걸 팔아서 금전적인 이윤을 가져가겠다, 그런 것들보다 더 선행돼야 되는 것. 나는 소비자가 아니라 생산자여야 하는데, 나는 무엇을 생산할 수 있는 사람인가, 어떤 서비스를 생산하고 어떤 용역을 생산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어떤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인가, 최대 다수의 사람들한테.
진짜 다양한 의미가 들어가 있네요. 물론 이런 결과물 하나로 너무 과정이 확대 재해석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이 공간을 이제 창조하면서 정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많은 고민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에 제가 낳은 자식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제가 낳은 자식이다. 그러면 이제 이 숙소의 경쟁력은 혹시 뭐예요? 제가 생각하는 우리 숙소의 경쟁력은 이 전망이죠. 전망, 네. 뷰. 뷰고요. 네. 그리고 아늑함, 그리고 와인, 그리고 여타 다른 숙소에서 느껴보지 못하는 이런 뭐 카메라 서비스라든지 뭐 와인 서비스 그런 것들이 있겠죠. 아니 근데 제가 지금 이거 인터뷰하면서 느끼는 게 진짜 조용해요. 정말 조용합니다. 조용하고 진짜 만약에 연인이랑 와이프랑 있으면 서로 이야기하면서 밤을 지새울 수 있을 것 같은 네. 약간 그런 느낌. 네. 이번 여름 때는 이제 워케이션 오신 분들도 계셨고요. 아, 오케이션. 네. 뭐 혼자서 일을 하거나 뭐 컴퓨터 작업을 한다든지 네. 글을 쓴다든지 뭐 책을 본다든지 뭐 그런 분들도 이제 가끔 계셨고요. 진짜 개인적으로 이거는 네. 그냥 대표님의 꿈이 좀 궁금해요. 이야기 나누면서 저도 느낀 게 진짜 많거든요. 네. 이런 황폐함, 이런 문구 같은 거라든지 네. 그리고 손님들을 위해서 정말 다양한 서비스랑 그 다음에 디테일이 실제로 보면 이게 화면에 담길지 모르겠지만은 너무 깨끗해요. 저는 청결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어딜 가면은 그 모서리 있죠. 모서리 구석 거기를 항상 살펴보는데 네. 진짜 깨끗해요. 먼지 하나 없고 스크래치 하나 없고. 그게 가장 이제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청결에 항상 신경을 쓰고 네.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목표나 꿈이 뭔지 좀 궁금합니다. 뭐 이런 숙소 사업을 또 가능하면 기회가 된다면 네. 자기적으로 이쪽으로 투자를 해서 뭐 사업을 확장하겠다 그런 것들은 저하고는 맞지가 않고요. 뭐 어떤 기회가 된다면 좋은 기회가 된다면 이런 것들이 내가 억지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다 이렇게 뭐 기회가 돼서 정말 내게 될 만한 집이 나고 인연이 돼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기회가 된다라면 이제 그렇게 확장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좀 더 거창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 동네를 이제 처음 알게 된 이유가 여기가 약간 좀 저소득층들이 이제 거주하는 그런 동네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싱가포르라는 나라에서 뭐 주재원 근무를 하고 돌아왔을 때 이 동네를 우연찮게 왔는데 아직도 연탄을 떼고 있는 분들이 계시더라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네. 나는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살고 있는데. 그래서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동네를 한번 내 힘으로 밝혀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복지재단 같은 거를 설립해서 조금 어려운 분들, 뭐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평평하게 만들려면 진짜 부자들이 자발적으로 기부를 많이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저도 지금 기부를 해온 지가 한 3년 정도 되고 있는데요. 큰 금액은 아니지만 여기서 나오는 수익도 매년 한 10%, 20% 정도는 뭐 연탄이든 독거노인분들을 위해서 이제 기부를 조금씩 하고 있고요. 네. 뭐 더 크게 제가 또 나이가 더 들어서 먼 미래에는 좀 어렵게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사회복지 사업을 하는 게 사실은 가장 큰 꿈이고 좀 먼 미래의 이야기가 되겠죠. 와, 멋있는데요. 그래서 매년 사업소득의 10%를 기부하겠다라고 이제 제 스스로도 약속을 했고 여기에서도 이제 도네이션 박스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하고 계십니까? 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사업을 더 잘해서 내 이윤을 많이 만들겠다가 아니라 더 많이 기부를 해야 되겠다. 그 말이 내 사업이 더 잘 돼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목적성을 내가 내 사업을 많이 해서 금전적 이윤을 더 많이 만들겠다가 1차적 목표가 아니라 내가 더 많이 기부를 했으면 좋겠다. 그 말이 그 말이니까 거기에 오히려 더 포커싱을 두자라는 거죠. 네. 인생의 목적을. 네. 그렇게 되면은 뭐 내 사업은 더 잘 될 거니까. 참 저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네요. 저는 페라리를 타고 한강뷰를 보면서 살아보고 싶다. 탐욕밖에 없네 나는. 근데 탐욕도 때에 따라서는 삶의 굉장한 원동력이 되죠. 맞습니다. 탐욕이 없다면 그 누구도 일하려 하지 않겠죠. 저는 아까 탐욕, 행복 이런 거 여쭤보셨는데 저는 이제 부모님이랑 저희 와이프랑 여행을 간다든지 맛있는 거를 먹는다든지 네. 소박하지만 쇼핑을 가서 그 행복해하는 모습들이 있죠. 이런 걸 볼 때 되게 만족감을 느끼고 진짜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구나. 근데 제가 또 아기가 아직 없어요. 네네. 만약에 아기가 태어난다고 하면 조금 더 안락한 공간으로 이렇게 아기를 키워보고 싶고 이왕이면 좀 더 안전한 차량으로 그런 것도 솔직히 탐욕이긴 하지만 그럼요. 저는 너무 갖고 싶어요. 그게 가장 솔직한 얘기죠. 네. 그리고 젊었을 때 뭔가 좀 한번 해볼 수 있는 거 네. 이런 것도 좀 해보고 싶고 어떤 위치에서 최고를 한번 찍어보고 싶기도 하고 네. 마음속에 그런 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될 부분이 그게 좀 지나치게 되면 결국은 그 탐욕으로 인해서 패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라면집을 하나 차렸는데 네. 갑자기 라면집이 장사가 잘 됐어요. 그러니까
가게를 막 확장하고 2개, 3개 막 늘리는 거죠. 그러면서 한꺼번에 추락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도 결국 탐욕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렇죠. 희소성을 잃는 거니까. 그게 기술이 평준화죠. 기술이 평준화되고 이런 것들이 똑같은 게 너무 많아진다? 희소하지 않은 건 가치가 없거든요. 사람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쉽게 얻을 수 있는 것, 내가 쉽게 얻을 수 있는 빵, 쉽게 얻을 수 있는 자동차, 그런 것들은 가치가 없잖아요. 뭐 페라리라든지 뭐 람보르기니, 그런 것들이 왜 비싸고 가치 있는가? 희소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많이 찍어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 희소성을 유지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아, 그리고 대표님, 마케팅은 혹시 어떻게 합니까? 마케팅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렇죠. 네. 네, 가장 중요한데 사실은 이게 좀 변질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케팅이 없다면 장사가 안 돼야 되나요? 그렇지 않나요? 아닌가? 그러면 마케팅을 많이 하면, 광고비를 많이 쓰면 장사가 잘 되고, 광고비를 안 쓰면 장사가 안 된다. 그러면은 마케팅에 너무 의존하게 되는 거죠. 지금 시대는 약간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시대 추세가 마케팅 회사가 너무 커지고, 마케팅은 마케팅인데, 그래서 제가 이런 뭐 사업이라든지 뭐 숙소 사업이라든지 요식업이라든지 다 마찬가지겠지만, 사업의 본질은 컨텐츠지 마케팅이 아니라는 거죠. 컨텐츠. 예를 들어서 요식업의 컨텐츠는 음식의 맛이겠죠. 그리고 숙소의 컨텐츠는 그 숙소의 분위기라든지 숙소의 퀄리티죠. 처음에는 저도 광고비를 조금 썼어요. 근데 그 이후로는 마케팅을 전혀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찾아오나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오로지 이 내 공간의 그 아이덴티티로, 그러니까 광고비를 지출해서 손님이 오는 것, 자기적인 마케팅으로 인한 거기에서 유입되는 손님들, 그 손님이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라 내 컨텐츠의 이제 본질을 알고 이제 찾아오는 손님들, 그런 손님들이 쌓이면서 내 숙소가 이제 자연스럽게 바이럴이 돼야 되는데, 최근의 트렌드는 너무 마케팅에 이제 너무 무게감이 실리다 보니까, 마케팅도 비용인데, 네. 물론 마케팅을 하게 되면은 유입은 됩니다. 근데 그건 사업적으로 본질적으로 내 컨텐츠를 알리는 게 아니라 외부적인 요소로 강제적으로 억지로 손님을 좀 유입시키는 것 같아서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거는 네. 내 컨텐츠다.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떤 사업을 하시든 자영업을 하시든 내 요리를 정말 좋게 만드는 것, 희소하게 만드는 것, 내 컨텐츠를 잘 만드는 것, 그게 최우선이다. 결론은 저도 이제 유튜버를 하니까 네. 제가 이제 건물 관련된 내용을 전달할 때 결론은 내용이 제일 좋아야 된다, 맞죠? 맞습니다. 그럼 내용이 좋으려면 과거 노력했던 기간이 있어야 되고, 이게 무르익을수록 점점 나는 좋아지겠다. 그렇죠. 그게 그 진정성이 되겠죠. 그 스피커에 진정성이 담아질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공간을 만드는 것도, 이 공간을 창조한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고 이런 공간을 만들었느냐. 그리고 요리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런 요리를 만들었느냐. 진짜 진심이네. 상대방에 대한 진심. 결국은 저는 진정성이라고 생각해요. 결국은. 네. 그리고 소비자들도 그걸 다 안다는 얘기죠. 귀신이죠. 네. 왜냐하면 요즘은 정보가 너무 많이 오픈되어 있고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이고 오히려 진실을 찾기가 더 어려운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그게 빵 뜨면서 맞습니다. 어느 정도 성장할 수 있겠지만 일회성에 거친 거는 그게 사업적으로 정말 잘 만들어진 사업은 아니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참 요즘 시대는 진짜 정도를 걷고 진짜 착한 사람이 성공하는 시대인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표님처럼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네.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할 줄 몰라요. 책도 이 정도로 많이 안 읽었고, 저는 해외도 신혼여행 이런 거 빼고는 크게 다녀온 적이 없거든요. 네. 근데 수많은 견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저는 부러워요, 이런 거. 마지막으로 이제 대표님이 생각하는 부동산 투자란 뭔가. 제가 예전에 그 철PD 철학대학교 부동산학과 유튜브 채널 이름이 지금 바뀌었죠. 네, 지금은 철PD 종합편성이라는 채널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거기서 제가 이제 대표님 팬이 된 이유가 뭐냐면 저랑 약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 어떤 강의 내용이었냐면 맥도날드는 햄버거는 파는 건 미끼였고 결국 땅 장사다. 이런 내용들을 그때 언급을 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거 듣고 직접적으로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네. 보통은 겉모습에 엄청 비중을 실어요. 네. 뭔가 디벨롭을 화려하게 해서 월세를 더 많이 받아야 성공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다. 저는 본질이 무조건 땅이라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대표님도 혹시 저와 비슷한 생각인지 좀 궁금해요. 네, 저도
강 장군님하고 굉장히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 숙소 사업을 하는 것도 하나의 원테이블 비즈니스입니다. 원테이블 비즈니스가 뭐냐? 보통 요식업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주방장 혼자서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예약을 받고 요리를 하고 네. 설거지를 하고. 네네. 그런데 왜 원테이블 비즈니스냐? 테이블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한 타임에 한 팀의 손님만 받는 거예요. 그리고 1인당 금액을 7만원, 12만원 정도 오마카세 형태죠. 예. 그게 이제 원테이블 비즈니스라고 하는데 네네. 이 숙소 사업도 사실 원테이블 비즈니스예요. 혼자서 모든 걸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유행이라고 하기보다 근데 점점 개인화되고 있는 이 시대 그리고 미래에도 조직의 규모 연대해야 되고 협력해야 되고 타인과 같이 뭔가 하는 뭐 구조보다 뭔가 좀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들이 추세가 더 뜰 것이고 그리고 그 결과물에 대해서도 오롯이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예를 들어서 4명, 8명이 협력해서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똑같이 시간과 노력을 다 투입하는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누구 한 사람은 열심히 하고 누구 한 사람은 놀고 그런 비즈니스가 아니라 혼자서 원테이블 비즈니스 요리도 하고 손님 예약도 받고 청소도 해야 되고 설거지도 해야 되는 앞으로는 이제 그런 비즈니스 유튜브도 마찬가지잖아요. 맞습니다. 예. 혼자서 촬영 기획 다 할 수 있는데 굳이 시간과 노력을 많이 들이지 않는 팀원들로 인해서 그 결과물을 쉐어해야 된다? 그건 좀 불합리하다라고 하는 이제 그 시대적 흐름과 그 트렌드 그런 면에서 이 원테이블 비즈니스가 돌아오는 리턴도 작지 않고 또 시간과 노력을 작게 들일 수 있으니까 굉장히 유효한 비즈니스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야, 표현력이 진짜 너무 맞는 말이니까. 준비한 거 아닙니다. 아, 이거 반박을 할 수가 없다. 준비한 게 아닙니다. 아니 근데 이 숙소를 떠나서 참 질문을 계속 하고 싶어요. 대표님이 좋아하는 상권. 상권이란 뭔가 좀 이런 것도 솔직히 궁금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랑은 완전 다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배울 점이 엄청 많을 거라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표님께서 생각하는 부산은 어디가 상권이 좋은지 앞으로 어디가 조금 부족해질지 이런 것도 좀 설명해 줄 수 있어요. 네, 저는 이제 희소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소함. 네. 이 자리에서만 할 수 있는 희소함. 그리고 아까 전 질문에 좀 대답이 조금 부족했는데 네. 이런 거죠. 하루에 알을 2개밖에 못 낳는 닭을 사서 하루에 알을 7개까지 낳을 수 있는 닭으로 만드는 것. 그게 이제 부동산 투자의 전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예. 병든 닭을 사도 제가 이 닭을 예쁘게 꾸미고 맛있는 걸 많이 주고 운동을 시키고 음악을 들려주면 하루에 7개, 8개씩 알을 낳을 수 있는 그런 닭으로 만드는 것. 그게 이제 이런 집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월세 해봐야 500에 20, 500에 30 이런 집을 네. 여름 성수기 기준으로 한 달에 700만 원 정도까지 그리고 매출이 거의 다 순수익입니다. 돈이 들어가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부동산 투자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사업도 마찬가지죠. 최소한의 비용을 들이고 네. 최대의 아웃풋을 뽑아낼 수 있는 것. 그게 이제 투자 효율이죠. 효율을 높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맞아요. 그게 이제 투자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좋은 말이에요. 저도 아시는 부동산 강사님께서 항상 압구정 현대를 살았는데 네. 아니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올라갈 건 알겠는데 네. 저는 이 기간 대비 수익률도 진짜 중요하다 보거든요. 네. 이게 압구정 현대가 20년 뒤에 됐다, 10년 뒤에 됐다, 5년 뒤에 됐다 중요하죠. 제가 뭐 100억을 10년 안에 벌었다, 20년 안에 벌었다, 네. 30년 안에 벌었다.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저는 빨리 누리고 싶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다 알지만은 최대한 좋은 곳을 사야 된다. 네. 이런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저도 그 말에는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저희한테 돈이 없다는 것. 네. 그렇죠. 그리고 기간 대비 수익률. 네. 그래서 좀 현실적으로 좀 소액으로 네. 소액으로도 이 정도 할 수 있다. 돈만 많으면 돈이 돈을 버리기 때문에 강남에 땅을 사는 게 맞죠. 근데 그만한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이 잘 없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좀 상대적으로 좀 소액으로도 이 정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 네. 물론 이제 자본금이 많으면 투자에 굉장히 유리한 입지에서 시작하는 거는 맞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건 또 너무 과정이 없이 너무 큰 거를 바라다 보면 좀 실수를 할 수 있게 되거든요.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항상 너무 큰 거에서 크게 접근하기보다 어느 정도 내공이 쌓이고 좀 작은 걸로도 이제 계약도 많이 해보고 이제 내용 증명도 보내보고 뭐 때에 따라서는 이제 소송도 해보고 하면서 네.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잔뼈가 굵어진다라고 하죠. 맞습니다. 예. 잔뼈가 어느 정도 굵어진 다음에 그렇게 뭐 최소 뭐 20억, 30억 비싼 건물들에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렇죠. 처음부터 그렇게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은 탐욕으로 접근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패망의 지름길이다.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네,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또는 사기를 당할 수가 있다. 맞습니다. 네. 꼭 그러면은 누군가가 사기를 쳐서 그 돈을 다 뺏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항상 단단해야 된다. 네. 정말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그 전에 몇 번 만났지만 오늘 이런 모습은 또 약간 색다른 모습이었다. 그리고 너무 많이 배웠다. 네, 저도 오늘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사실 감동을 좀 많이 받았어요. 아, 감사합니다. 나중에 이 내용을 제가 지금 리딩하면서 하다 보니까 네. 깊게 듣진 못했지만 그럴 수 있죠. 나중에 이제 제가 메모해가지고 꼭 들어봐야 되겠다. 네. 이런 좀 생각이 들고 숙소 창업하시는 분들은 숙소를 운영을 하고 싶은 분들은 네. 여기 한 번쯤 오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괜찮고요. 제가 과거 때는 또 숙소 운영에 관해서 오프라인 강의도 이제 많이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요 숙소 창업부터 운영 노하우라든지 뭐 네. 마케팅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강의를 열 생각이 있기 때문에 네.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고 디뷰포인 숙소는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나오나요? 네, 네이버에서 검색하셔도 나오고요. 뭐 위홈이라는 사이트에서 검색을 하셔도 나옵니다. 네. 뭐라고 검색하면 나오죠? 디뷰포인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유튜브 채널은 철PD 치면 나오나요? 네, 철PD라고 검색을 하시면 네. 나오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고정 댓글에 또 자세한 대표님에 대한 내용을 링크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그럼 여기서 마치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